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방송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는 오른다, 떨어진다,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방송 다 찍는 거예요. 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알아요? 자, 반도체 종목이 올라, 안 올라? 어떻게 알아? 무슨 전기차? 돼, 안 돼?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았으면 지들이 다 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식, 부동산, 이 투자를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공부하면, 투자를 공부하면 부자가 됩니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공부해서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됐었어요. 걔네들 맨날 그것만 공부하잖아. 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다. 아시겠죠? 다 찍는 거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또 하나, 증권사 직원들이건 누구건 관계없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뭐가 좋아요? 뭘 사야 됩니까?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어차피 다 찍는 건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그 증권사 직원 혹은 그 전문가, 그 사람은 뭐 먹고 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그걸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서로 나눕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 증권사, 은행, 다 보험사 똑같이 전부 다 수수료 장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가에게 혹은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 추천해 줄까요? 오를 수 있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아니면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 어떤 걸 추천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이걸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부터 10년간 묻어둘 겁니다. 이렇게 한번 증권사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이니까 10년간 묻어두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겁니다. 지금 사셔서 10년간 절대 팔지 마시고 묻어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 직원은 내일 잘려요. 왜냐면 증권사가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고객님, 삼성전자 끝났어요. 그런 거 10년씩 가져오고 있어봐야 별거 안 돼요. 그거 말고 당장 오늘 오르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상한 종목을 추천합니다. 거래량 많고 막 급등락하고 있는 거. 자, 그게 오르지 않습니까? 좀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올랐으니까 계속 갖고 있어? 아니죠. 팔아야죠. 또 팔면 또 돈이잖아. 또 사고 팔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최근에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증권사에 가서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찍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게 주식을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도 있고 좀 이상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권유하는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분이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이 추천하는 종목 내가 사겠습니다. 대신에 나랑 계약 하나 합시다. 무슨 계약이요? 당신이 추천하는 거 내가 사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사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계약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이렇게 저한테 주식까지 주십니까? 수익의 절반을 준다니까 좋아하잖아요. 대신에 떨어지면 손실도 네가 절반 내. 이렇게 계약하셔야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면 수익의 반을 주는 거고 손실 나면 손실의 반을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계약을 해야 그 전문가가 여러분의 자산이 오를 수 있도록 책임질 거 아닙니까? 왜냐면 수익이 자기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배를 타야지. 그래야지 이 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같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배 태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미 뱃삭은 다 받았어. 그럼 제가 가서 저도 침몰하든 가든 나는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시스템에서 여러분 거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손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수익이 나면 수익의 절반을 포기할 생각 하십시오. 그래야지 같이 노력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상담 많이 합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반드시 되묻습니다. 뭘 사야 되는지 저는 알까요? 저도 몰라요.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네,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종목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시장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연금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연금 펀드를 많이 하시면서 거기서 투자 상품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ETF라든가 뭐 IRP에서 뭐 펀드를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이 좋을지를 고민해요. 어떤 ETF를 살까? 어떤 펀드를 살까? 고민합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품이나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가는 것이고 결국 얘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후를 놓고 보면 만약에 진짜 시장이 성장한다면 전체 시장이 다 성장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내가 뭐가 좋을지를 더 고민할 필요가 당장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하는 사이에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가? 수수료가 나가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그러면 맨날 오르면 팔고 또 올라서 팔고 또 올라서 팔고 이렇게 성공 거래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게 돼? 심적인 구조상 오르면 못 팔아요. 떨어지면 팔죠. 손실 보고 팔고 만회하기에서 다시 했다가 또 원금만 되면 다시 또 팔아버리고 또 다시 했다가 또 손실 보고 또 원금만 되면 다시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한 것, 뭐 단타를 치는 것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할 거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발 연금을 가지고 투자 단타를 치지 마라. 시장을 연구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육상을 보시면 육상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죠. 이 두 가지 다 육상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같은 육상이면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도 뛰고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같은 육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훈련 방법도 다르고요. 쓰는 근육도 다르고요. 실제 경기에서 전략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100m 달리기는 시작하자마자 10초 동안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100m, 200m를 전력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42.195를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속 뭐 고민하고 뭐 분석하고 어떤 거 좋을까 뭐 샀다 팔았다 이걸 하는 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년 동안 어떻게 할래? 못해. 결국은 나자빠져. 매 한 500m, 1km 갔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지쳐가지고 더 이상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펀드 가지고 ETF 투자하신 분들 지금 이미 2, 3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미 포기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 좋을 줄 알고 막 했지.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손실 나니까 그냥 이제는 보기도 싫어.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왜 했냐고 그냥. 어차피 안 돼. 포기해. 그냥 내가 단기 투자해서 6개월, 1년 만에 돈을 벌어서 따로 빼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러면 단타 쳐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을 가지고 내가 20, 30년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20, 30년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종목, 우량 펀드, 우량 ETF에 적립식으로 사서 바이 앤 홀드 사서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특히 ETF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ETF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ETF는 실시간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업무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일하다 말고 책상에 핸드폰 꺼내놓고 빨간색 파란색 보면서 막 상사 눈치 보면서 팔고 사고 팔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 내가 샀는데 오후에 보니까는 떨어졌어. 아우, 내가 조금만 점심만 먹고 살 걸. 이런 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투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매수 매도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장기 투자에게 있어서는 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량하는 펀드를 정기적으로 월급날 자동이체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꾸준하게 20, 30년 지나고 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앞서가는 놈, 뒤처지는 놈 보였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때부터 승자는 누구냐? 수익을 많이 낸 놈이 아니라 비용을 줄인 놈이 승자예요.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하면서 비용을 내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머리 싸매고 그거 하느라고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그런 승진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투자를 하겠다 마음 편하게 마음 먹었으면 IRP 연금저축에서 뭐 TDF나 좋은 펀드 많습니다. 이런 우량한 펀드에 바이 앤 홀드로 해서 꾸준하게 10년, 20년 가는 것이 진짜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전략이다. 이 방송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볼지 이미 10년 지난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깨닫게 돼.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수익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물가는 3%, 4%씩 오르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이나 이런 상품들은 수익이 낮으면 결국 뭐 20, 30년 후에 내가 100만 원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연금은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 상승률만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의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에 물가 상승률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지급할 때마다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려주는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에요. 공적연금은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려줍니다. 화폐 가치를 보장해주는 거죠. 좋은 연금이죠. 자, 근데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은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 낼까요? 아니면 월급의 9%를 낼까요? 국민연금은 정액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내지 않습니다. 월급의 9%를 냅니다. 내 월급의 9%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월급은 물가 상승률 반영돼서 매년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을 때는 9만 원 내지만 200만 원 받게 되면 18만 원 내야 되고 300만 원 받게 되면 27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급여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국민연금을 더 내왔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정률 납입이라고 해요. 정률로 내면 정률로 보상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내십니다. 내가 10만 원씩 30년간 냈어.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냈는데 내가 지금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지금도 10만 원 내고 있어. 근데 내가 받는 연금은 화폐가치 물가 상승률을 보장해달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더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입한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입한 예적금,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 여러분이 사시는 부동산, 이 모든 자산이 화폐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정률로 투자가 되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률로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80년대에 강남의 아파트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아파트 사기 위해서 500만 원만 대출받으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0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5,000만 원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1억짜리 집을 사겠죠.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얼마 받아야 돼요? 5,000만 원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500만 원 대출 받았던 친구가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5,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5,000만 원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만 대출 받으면 5,500짜리 집밖에 못 사요.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산 겁니다. 1억짜리 집을 샀더니 1억이 5억이 됐어요. 5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또 10억짜리 집을 사.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을 대출받습니다. 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또 5천만 원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한도만큼 더 늘려서 정률로 대출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자산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마찬가지. 화폐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저축, 정률로 투자하시면 자연히 가치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건 산수 문제였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자산 투자하지 마세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뭐 투자해가지고 날려도 뭐 한 1,000만 원 날릴 수 있는 거고 날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내가 노후자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뭘 좀 해보겠대. 젊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하십시오. 노후자산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젊을 때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젊을 때 투자를 이미 해오셨던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노후자산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 그럼 계속 하지 말아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럼 이제 와서 뭘 하겠대. 근데 중요한 건 이 노후 시기는 젊을 때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일단 노후가 되면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안 되면 노가다라 뛰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면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럼 이 자산 가지고 내 노후를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볼라방처럼 뛰어들겠다고? 뭐 남들이 한다니까 뭐 한번 조금 해봐야 되겠지라고 들어오겠지만 이미 심신이 미약한 상태예요. 내가 옛날에는 1,000만 원 날려도 날려 뭐 그냥 또 어차피 회복하면 되지 기다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마누라한테 알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 노후 자금인데 이거 고민하니까 결국은 투자 시장에서 철저하게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괜히 투자를 했다가 뭐 한번 맛이나 보자 라고 했다가 성공을 해. 이게 더 위험해.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비기너스 럭.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실패해버리면 아예 안 할 텐데 처음에 한 10%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20%, 30% 늘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했으면 그냥 애초에 들어오지 마라. 그냥 안전하게 정기예금이라도 가입해서 그냥 이자만 받는 것이 최선이지 괜히 뭐 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식이라든가 펀드 뭐 ETF를 하려니까 이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고 이건 두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ELS를 합니다. 요즘 홍콩 ELS 문제가 많이 됐죠. ELS 뭐야? 원금 보장이 된대. 원금 보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될 리는 없대. 홍콩의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그냥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5%, 6%, 7%를 보장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홍콩이 어떻게 반토막이 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반토막 났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기는 위험하고 혹시라도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겠다 해가지고 그런 파생 상품에 들어오시는 건데 사실 파생 상품이 더 위험하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식을 하세요. 주식은 확실해요. 그 기업이 잘 되면 더 올라가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 확실해. 근데 파생 상품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이 어려워.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제피하다 똥 밟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라. 아예 하려면 다이렉트로 주식을 하든가 안 할 거면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하시든가 해야지 어설프게 투자하시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 또 하나, 차라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뭐 할 수는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노후 자산에 사기를 당하는 게 누구한테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노후에는 내가 자산이 이제 중요하니까 사기를 안 당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수많은 거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해외 전화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옛날에 안 떴어. 근데 워낙에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피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대상이 보이스피싱, 뭐 외부의 뭐 주식 투자자, 무슨 뭐 전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가족, 지인, 친척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기 안 당할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얘기하는 게 뭐야? 투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연금하라는 거예요. 연금.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을 고민 좀 더 하셔라. 아시겠죠? 뭐 세금 건강보험료 많이 내셔야죠. 좋잖아요. 돈 많으니까 내는 거지.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젊을 때는 그런 부담이 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제도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하면서 공제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급여에서 뛰어가잖아요. 또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부동산을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관계없이 급여에서만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실 속에 살아온 거예요. 온실 속에 살아왔다가 내가 퇴직을 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 그다음에 집이 얼마가 있는지 차 못 타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급 받을 때는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령만 보면 됐지 뭐 세금을 얼마 띄는지 관심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닥치고 난 다음에 준비하시면 방법이 없죠. 내란 대로 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려면 직장 다닐 때부터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노후에 내가 세금을 내긴 낼 건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 탈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절세 상품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금융자산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전부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다 합산돼 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으로 분리과세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품들, 예를 들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든가 아니면 금융소득세 중에서 뭐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한다든가 이런 세금들이 있으시면 이 상품들은 먼저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사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까지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과세 연금들이 있습니다. 연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연금들이 비과세되는 한도가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높지 않아서 문제지 일정한 한도까지는 나중에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나이 들어서 준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똑같은 자산이지만 어떤 자산은 연금 받을 때 혹은 수익 받을 때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지만 이런 비과세 자산들은 연금 받을 때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분리과세 상품이에요. 이게 자산이 뭐 얼마 없으신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겐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한 푼이라도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부터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유익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연금박사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